흉부를 압박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환자의 저승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험난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여러분 주위에 그 암에 걸리신 분들 많죠? 제 주위에 진짜 많아요. 그 이제 연세가 한 70 넘으시면 암에 걸릴 확률은 점점 높아지죠, 결국은. 이제 암이라는 게 몸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나이가 들수록 늙은 세포 죽고 새로운 세포 바뀌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 세포 분열에서 나쁜 세포가 어느 순간 나오게 되고, 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정말 언젠가는 살다가 암을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이미 뭐 암이시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도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뭐 80이나 70 이후에 걸리는 건 할 수 없고 그 전에라만이라도 좀 안 그러고 살다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암이 너무나 이제 그냥 흔한 병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김복수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만난 거예요. 대부분 이분이 만나는 환자는 다 암 4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죠. 근데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길게 몇 년 잘 생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남은 시간의 삶의 질, 남은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이렇게 다양하고 달라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늘 그 태어난 시간은 우리가 많이 보죠. 축하도 하고. 근데 끝의 시간은 사람들이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김범석 선생님은 모든 사람의 끝의 시간을 봤답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의 끝의 시간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어, 아니면 내 주위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이 시간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끝까지 항암 치료하면서 살다가서 저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야. 뭐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상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는 이 책을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 사람이 암이 걸린 후에 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 책이 여러분한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체크해놨어요. 이거 내 얘기.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이 방법을 택해야지. 이게 제일 좋네. 정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좋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결국은 인생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선택의 문제더라고요. 선택하면 달라지는 거구나. 선택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5장에서 6장 정도 되는, 혹은 10장 정도 되는 에세이입니다. 다양한 환자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느낀 생각들을 선생님이 적으셨어요. 정말 술술 읽히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선생님, 나는 항암 치료 안 받을래요. 사람 뭐 때가 되면 가는 거죠. 저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럼 항암 치료 하지 맙시다. 4기 암을 판정받고 온 환자들이 의외로 거부하는 환자들이 꽤 있답니다. 항암 치료를. 일반적인 그 세포 독성 항암 치료는 빈혈, 구토, 출혈, 탈모, 부작용이 뒤따르는 거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 힘든 치료죠.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80% 이상의 환자들이 다시 항암 치료한다고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아무리 사기라 해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이게 진행이 되죠. 전이가 되면서. 그럼 그때 고통이 이제 통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그래서 대부분 다 아주 고통스러울 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배운 암은 되게 우아한 거랍니다. 실제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안 받겠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찾아온대요. 다시 항암 치료 하겠다고. 근데 대부분 그때는 이미 암덩어리가 엄청 더 커지고 숨이 너무 차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셔요 하고 오셨는데 종양이 커지면서 기관지를 눌러서 숨이 차는 거다.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환자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치료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도 못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항암 치료 해달라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 못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런 얘기 합니다. 항암 치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선택해야 한다면. 왜냐? 항암 치료는 완치가 아니고 사기까지 가면 생명 연장 5달 살 거 1년 살고 그리고 또 하나 증상 완화 덜 아프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 선택은 또 그 다음 할 것. 무조건 무슨 막 구질구질하게 무슨 전 살다가 갈 거예요. 80% 이상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암 치료도 무조건 안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막 겁나고 무서워서 안 할 게 아니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한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에서 살아나느냐? 이분은 폐암 환자였었는데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먹는 항암제가 있대요. 그걸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단적 장기 생존자라고 부른대요. 암 환자인데도 극단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몇 분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 자료에도 있는데 긍정이랍니다. 이분이 야쿠르트 배달을 하신대요. 아저씨가 엄청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냥 양성염증이었는데 내가 암으로 착각했나 나중에 다시 봤대요. 하도 제대로 살고 있어서. 근데 이분은 항상 긍정적. 뭐 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야죠. 만약에 다시 재발하더라도 나는 그냥 즐겁게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빠지면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뭐 저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애들도 다 키웠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도 내일 죽어도 여한 없고 정말 재밌게 살다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긍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마지막까지 죽기 하루 전까지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3주 정도를 흘러가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수액 주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을 억지로 뜨게 해도 떠지지 않고 피 검사는 하도 해대서 혈관들은 다 터지고 그 와중에 각종 수액, 항생제, 승합제 주렁주렁 매달려서 할머니 몸속으로 들어가고 승합제를 오래 쓰면 손가락, 발가락 끝이 검게 썩어 들어가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막 각종 기계들이 삑삑삑 계속 울리면 표정 없는 간호사들이 와서 약을 올리고 알람 끄고 가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가족들은 잘 모른대요. 중환자실은 면회를 자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한 달을 버텼답니다. 이 할머니는. 가족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고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대요. 제가 여긴 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어레스트예요. 다들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가족들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은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했고 기계적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CPR을 하기 시작했다. 인턴 선생님이 흉부 압박을 시작하자 뚝 소리가 나며
할머니의 복장뼈가 푹 꺼졌다. 150줄 차지해 주세요. 모두 떨어지세요. 펑! 제세동기라 불리는 전기 충격기가 환자의 몸에 가해지자 펑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늙고 작은 체구가 들썩였다. 아직 안 돌아왔네요. 200줄 차지. 펑! 노구가 다시 한번 허공에 떠올랐다. 인턴 선생님 계속 컴프레션 하세요. 흉부를 압박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더 부러질 갈비뼈가 없자 이제는 부러진 갈비뼈가 서로 맞닿아 뼈 갈리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인턴 선생님 살살 하세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눈치 없는 인턴이 최선을 다해 흉부 압박을 하자 주치의는 적당히 살살하라고 주의 아닌 주의를 주었다. 어차피 쇼 PR. 환자는 가망이 없으나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CPR이라는 뜻이다. 제대로 CPR 할 이유가 없었다. 갈비뼈만 더 부러져 봐야 나중에 가족들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미 열려버린 눈동자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면서 인턴은 최대한 살살 흉부를 압박했다. 주치의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보호자분들 오셨나요? 네, 지금 해화동 로터리래요. 곧 도착하신대요. 모두들 보호자와 가족들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가 오면 주치의는 나가서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환자의 저승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험난했다. 가족들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고 환자는 너무 힘들게 저승길로 떠났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되묻게 되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우리가 생애 그 어느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 될 그런 다양한 선택지에서 선택하는 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신 거죠. 죽으면서 하는 어떤 선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엔딩 스토리라면 그건 죽음의 스토리가 아니고 삶의 마지막 스토리여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플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암 같은 거 안 걸릴 거야. 난 자신 있어.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점점 연로하시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아픔의 선택에서 아픔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 마지막의 스토리는 무엇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그 죽음에 관련된 책을 이제 되게 몇 번 많이 읽었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렸는데 요번에 이 책은 정말 리얼하네요. 리얼하게 약 한 40가지의 선택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서 가야 될까? 어떤 삶의 형태를 나는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246페이지였거든요. 인간의 수명이 정말 놀랄 만큼 늘어나서요.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88의 노인에게 항암약을 처방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인지지능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치매도 같이 있으니까. 근데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암 수치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몇 달의 시간은 더 벌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인 따님에게 이 얘기를 했대요. 항암약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암도 나빠지고 있고 항암약을 어떻게 할까요? 중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분은 치매 아버지와 치매 어머니의 병수발을 혼자서 딸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딸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딸은 결국 항암 치료 중단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환자는 뭐 어차피 88세니까 점점 노쇠해지셨고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글이 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나간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환자가 된 그 교수님, 아직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던 80 초반에 돌아가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참 멋진 사람으로 기억했을 텐데 10년의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지러웠다. 혹여 가족들도 그를 힘들게 봉양해야 했던 노인으로 기억하게 되면 어쩌나. 내가 항암 치료를 너무 열심히 해서 80평생 쌓아온 그의 멋진 인생을 망쳐놓은 건 아닌가? 돌아보면 그를 치료해온 그 기간 동안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다라면 어땠을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쉽다. 입으로도 도덕을 외치고 윤리를 말하는 일도 참 쉽다. 똥 치우며 병수발하고 비용 부담하기는 어려워도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만 있을 뿐 인간다움을 완전히 잃는다면 그때에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기억을 잃고 스스로를 잃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단지 살아만 있는 환자들을 마주할 때 내가 그 같은 시간을 늘려온 것은 아는지 책임, 죄스러움을 느끼곤 한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이번에도 알 수가 없다. 참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한 죽음이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더 늙어서 뭐 죽을 때가 되면 나의 죽음의 최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혹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서투른 것 같아요. 그렇게 병 앞에서 서툴고 죽음 앞에서 서툴고 나다운 선택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에세이라도 내가 나를 위한 에세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암을 앓고 있거나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읽으면서 좀 더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뭐 마주치기 싫은 생각이지만 해봐야 되는 생각이다 생각도 들고요. 또 혹시 왜 부모님들이 우리 많이 연로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지만 대충 술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언뜻 드는 이야기지만 이거를 18년이나 말기 암 환자와 함께 그들을 치료하고 어떤 선택을 돕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한 의사 선생님께서 서울대 의사 선생님께서 18년간의 이야기를 묶어서 낸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한 번은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한 부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입니다. 이거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도 나름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감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김미경 TV에서는 책을 보내드리잖아요. 10분에게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MKYU 학생들은요. 이 책을 쭉 읽으시고 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암에 걸리면 나는 얼마간의 시간은 치료에 쓰고 만약에 얼마가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해 쓸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마지막에 내 죽음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어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써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슬픈 얘기네요.